최근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요즘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며 다양한 상식을 쌓기 위해 고품격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실까요? 좋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도고동문학과 토론 사회자를 맡게 된 임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시죠. 저는 이번 토론에 또 참여하게 된 도고동문학과 황중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동문 토론은 아니죠. 이 잡지시 토론에 참가하게 된 도동문학과 2학과 이희상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의 간단한 소개가 끝났고 두 분 SNS 많이 하시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혹시 어떤 SNS 매체를 많이 쓰시는지?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 전 최근에 원래 인스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지웠습니다. 인스타는 지우고 이제 뭐 카톡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활용한다기보다는 사실 그걸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1시간, 2시간 이제 시간이 삭제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 굉장히 SNS를 많이 이제 다들 사용을 하십니다. 뭐 저희 모두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SNS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소년 SNS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물론 SNS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규제를 꼭 해야 된다 혹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솔직히 이 극단적인 의견은 제시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주제가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는 이 과도한 SNS 사용이 아무래도 성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뇌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고, 그게 또 그 시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결국 나중에 어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청소년기 때 받았던 그런 나쁜 영향들이 또 어른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금 일부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희상 하고는 네. 저는 규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만 나누면 저는 찬성 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이제 황중현 하고랑 생각이 좀 비슷하게 청소년들 제가 이번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SNS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SNS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하나 다만 그 규제를 함에 있어서 방식이 어떠하냐가 저는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때도 카카오 스토리라던가 이제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겪은 저희도 지금은 이제 물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한테 영향을 끼쳤다기보단 일반적인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은데 혹시 그 페이스북 다들 하셨었죠? 많이 했습니다. 16년도면은 그때가 페이스북 전성기 좀 그죠. 네. 저도 이제 그때쯤 페이스북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올라오던 컨텐츠가 세 명의 컨텐츠 말씀을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올리는 컨텐츠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에 다리를 깔리고 딱풀을 먹고 변기에 밥을 말아 먹고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응예미라고 아. 그러니까 그 뒤로 이게 패드립에 대한 뭔가 생각이 되게 뭐랄까 뭐 해도 된다. 나는 되게 좀 뭐랄까 열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좋게 말하면 열린 마인드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요즘 보면은 특히 이제 제 학생 시절 이런 때 보면 막 당연히 그냥 뭐 친구 아빠 이런 거 가지고 막 하고 그죠. 네. 뭐 그리고 실제로 제 중학교 애 중에서는 페이스북에 직접 딱풀을 먹어서 오. 영상을 올리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분명한 건 어느 정도의 안 끼칠 수 있는 영향들을 충분히 끼치고 있으면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뭔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자랐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황중현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학창 시절에 SNS를 사용하면서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방금 말씀하신 모든 영상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콘텐츠를. 그래서 이제 어땠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따라 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아니 뭐 그 정도로 따라- 자극적인 걸 하진 않았지만 따라하기까지. 뭐 예를 들어 그 흔히 아는 철구 네. 하는 그분이 약간 푸드 파이터 먹방이라는 그런 것도 네. 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친구들 와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때 남자애들 5명 6명에서 한 명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제가 그때 요구르트 10개 먹기인가 한꺼번에 하고 누구는 라면 5개 한꺼번에 먹기. 아니,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그러고 놀았거든요. 물론 뭐 저는 성공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 보면 그게 추억이라면 추억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야 휴대폰이나 SNS를 바로 끊게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청소년들은 이게 모방을 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최근에 제가 또 이것도 모순적이긴 한데 SNS에서 이 글을 봤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 침착맨이라고 아, 아시는지? 굉장히 유명하시죠. 유명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그분이 SNS계에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비하적인 일상 단어를 좀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순화해서 얘기하자면 조금 이제 남자가 약간 좀 이런 남성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약간 약간 게이 같다, 뭐 비생우레비 같다라는 표현을 몇 년 전에는 썼었는데 침착맨이 약간 대세 주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남자다 아니면 소인배다처럼 표현이 되게 약간 완곡해지고 훨씬 받아들이기 부드러워졌다. 또 이런 SNS에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확실히 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얘기 같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SNS의 안 좋은 영향도 충분히 이제 우리들 피부로 많이 겪었지만 SNS를 통해서 이제 나쁜 언어들을 좋은 단어들로 이제 순화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나이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만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아이에게 SNS를 허락하실 건지 아니면 허락하게 된다면 몇 살부터 이제 허락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아이에게 제가 사실 뭐 SNS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잉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이거랑 연관이 되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 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달 중순이나 말부터 음, 청소년들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전화. 네, 그 내용이 이제 비공개 전환도 있지만 음. 부모가 이제 감독 툴을 사용해가지고 아, 뭐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금지 시간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랑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러는지 물론 그 내용 자체는 못 보지만 그 대화 대상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뭐 선정적인 컨텐츠나 유행 컨텐츠는 못 보게끔 이제 설정을 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참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 아이가 의외한 환경에 놓이지 않게 하는 거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SNS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것은 이제 의무를 넘어선 과도한 간섭이 아닌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SNS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죠.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그것은 분명히 표가 나겠죠.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최대한 그런 건 안 좋은 거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정화작용을, 그러니까 필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제가 강제로 먹는 것보다 그 미래 효과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얘기하신 그 이제 부모님이 관리 감독한 방식의 SNS 규제에는 네. 이제 찬성하시는 건지. 이런 식으로 툴을 해가지고 기능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건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건 컨텐츠를 하지 않게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이 규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제 SNS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다른 SNS 플랫폼에서 뭐 비슷한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예를 들면 X나 뭐 아니면 오히려 이제 다시 페이스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SNS 플랫폼이 더 급부상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부모가 강제로 이렇게 막는 거는 사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동의. 제가 또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의 찬성적으로 저는 기울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SNS 규제는 아니지만 첫 휴대폰을 이제 12살에 네. 가지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급이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아자르인가 하는 첫 보급형 스마트폰을 받았었는데 네. 그게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첫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육관이 약간 이 어린 애한테 이걸 주면 분명히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이제 처음 휴대폰을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막 자기 휴대폰 갖고 뭐 게임도 하고 서로 문자 전화도 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왜 나는 이거 안 해주냐 억울한 감정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휴대폰 물론 SNS는 아니지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체험 같은 걸 놀 때도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하긴 했지만 지금 놀이터 가서 논다든가 이런 실제로 이게 온라인 리얼월드를 가지고 좀 많이 놀았던 좋은 추억이 또 있거든요.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강제성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심지어 저는 그때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급되면서 그렇게까지 막
자극적인 컨텐츠가 지금처럼 널려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제 인스타 피드를 보면 아우 이거 너무나 도파민을 이렇게 분출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은데 제 아이 또한 그런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규제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네,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 때랑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받았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근데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밖에서 많이 놀고 저는 뭐 애들이랑 축구하고 자전거 타고 뭐 이상한데 뭐 온천 체험까지 뭐 갔다 오고 뭐 되게 야외 활동이나 오프라인 활동을 되게 즐겼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 온라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졌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쉽게 청소년들이 좀 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결국엔 그거죠. 완전 이제 그거를 이제 아예 이제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먹는 것은 당연하나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뭔가 점점 더 온라인 상으로 이제 뭔가 사업이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그렇게 차단을 시켜버린다면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좀 막아버리는 게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청소년 규제가 필요하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거나 두 의견으로 이제 첨예하게 나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호주나 혹은 다른 영국이나. 근데 요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별 환경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되게 빠르고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파 속도라는 것도 그리고 또 면적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자료조사에서 호주에서 이제 맞습니다. 청소년 아예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네, 싹 다 막아버렸죠. 예, 싹 나가버렸죠. 근데 또 이게 중요한 짚을 점은 물론 제 얕은 지식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호주는 땅이 굉장히 크고 자연이 되게 굉장히 이제 발달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스포츠나 이런 여러 가지 놀이를 아이들에 한해서 체험할 것, 놀이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이제 그들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놀이의 수단으로서 조금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현저히 낮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래 뭐 청소년기에 잠깐 규제 받고 그동안 우리는 뭐 스포츠를 하든 아니면 자연에서 놀든 그렇게 하면 되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여러분 다 그렇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요새 다 무조건 휴대폰 아니면 그렇죠. 컴퓨터 놀이 수단이 사실상 이게 거의 다거든요. 물론 뭐 놀 수도 뛰어놀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요새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를 만약에 딱 국가가 청소년 안 된다 하는 순간 반발이 그 외국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저는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인지 제가 조사하는 바로는 입법처에서 호주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면책 과정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면책 규정이 뭐냐면은 부모가 동의를 하면 이제 일정 연령대 아동 청소년 SNS 계정을 이제 허용을 해준다 라는 그런 규정인데 호주에서는 그게 아예 없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동의를 하든 말든 안 된다. 청소년은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면책 규정이 있다면 또 한번 도입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굉장히 강경 체계를 완전 보는 강경.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외에도 뭐 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SNS 자체를 금지하고 뭐 실제로 물론 이거는 입법안이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부모 같은 그런 제도에서 이탈리아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청소년 핸드폰 자체를 그냥 금지시켜버렸다.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너무 강경 정책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엄청 심할 것 같고 이렇게 좀 뭔가 부모가 충분히 어떤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되 또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겠죠. 제한이 있어야겠죠. 청소년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좀 더 들어오면서 SNS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뭐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모가 관리 감독하는 형태를 아예 뭐 못하게 막는다 이런 것보다는 부모가 옆에서 뭐 일정 시간 이상 뭐 SNS에 관련해서 부모랑 같이 가서 뭐 교육을 듣고 온다던가 라는 방식으로 그런 어떤 뭐랄까 정책들을 만들면 정책들을 만들면 꽤나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일일이 다 케어하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래도. 그렇죠. 또한 청소년층이면 간섭받기 싫지 않습니까? 한참 이제 부모가 나를 간섭하지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 나이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참 복잡한 머리 아픈 주제고. 그렇습니다. 뭐 요약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뭐 밖에서 뛰어논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SNS를 강경하게 규제해도 이제 될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SNS나 혹은 여러 게임들을 접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강경 정책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그래서 적당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SNS를 적당히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셧다운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서 게임하던 아이들이 다 쫓겨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스타그램의 규제는 일단 메타 측에서 먼저 규제를 한 거라서 사실상 기업 정책이기 때문에 뭐 네. 국가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셧다운제랑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근데 호주의 지금 SNS 규제 형식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게임 셧다운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셧다운제가 확실한 거는 게임 문화 산업을 조금 억압시키고 위축시킨 거는 확실합니다. 그거. 지금 셧다운제가 풀리고 난 이후부터는 더 지금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죠. 물론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훨씬 더 다양한 장르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축시켰다는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강제적으로 나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라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근원적인 정책이니까 이게 뭐랄까 쥐잡자고 지금 초과상관 하나 다 태우는 그런 형식인데 너무 과도한
과도한 정책이다. 너무 뭔가 그 규제 뭐 물론 이 법 목적 자체는 규제 자체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혹은 뭐 아니면 그 이외 아동 청소년들의 유해한 환경, 성장 환경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의미였겠지만 방식이 좀 과잉하지 않았나. 셧다운제와 같은 네. 규제 정책들이 과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없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셧다운제가 폐지됐지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평균 신장이나 체중을 보면 점점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 게임을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살만한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이나 이런 환경도 좋아지는 거지.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청소년들한테 막 엄청 그러니까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뭐 그 자체가 엄청 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저는 입장이지. 사실 저도 따지자면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또 약간의 찬성의 근거를 제가 한번 또 굳이 갖다 대보자면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던 한 학생이었고 지금까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요새 제가 지금도 PC방에 가거든요. PC방에 뭐 밤에 갈 때도 있고 새벽까지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딱 밤 10시가 되면 이제 PC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청소년들은 이제 나가야 된다, PC방에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한 명의 성인 게이머로서도 아이 조용하다, 아이 좋다 다 되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PC방에 있다는 거는 그렇게 저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학생이었을 때는 뭐 학교 야자 끝나자마자 학원 갔다가 이러면은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12시가 넘어가 버리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게임을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좀 만나서 하려면 PC방에 밤늦게까지 있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뭐 굳이 또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자면 게임을 해도 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데 셧다운제가 12시 넘어서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였나요? 게임 헷갈리네. 자체가 아예 게임이 막히는 거. 10시 게임 자체가 막힌다. 그런 부분에는 또 약간 문제점이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다들 저희 미성년자 때 부모님 주민번호 다들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찬성 입장 아닌데? 이제 헷갈렸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뭐 여튼 일단 저도 규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청소년 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가 좀 더 커야 된다거나 아니면 딱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규제로 만약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시기만큼은 조금 규제가 있어도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의견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뭐 SNS 규제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 이제 각각 있을 수 있겠지만 SNS 자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SNS를 통해서 이제 멀리 떨어진 친구들 혹은 학우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계속 원활하게 이어나간다던가 혹은 모르는 정보를 얻는다던가 뭐 예를 들어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뭐 취업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정보들,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장점에 비해 이제 단점이 훨씬 더 이제 부각되잖아요. 원래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이제 딥페이크 문제. 아, 뭐 하구의 얼굴을 도용해서 이제 뭐 다양한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제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와 관련돼서 이제 두 분 다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저 먼저. 네. 딥페이크 범죄, 이 사회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돼 있는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 그렇죠. 그 누군가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의 얼굴을 갖다가 합성을 해서 뭔가를 제작을 하는 거는 정말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또 딥페이크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게 범죄로 악용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고 범죄가 아닌 다른 컨텐츠로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유튜브만 봐도 약간 재미로 만드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고, 하지만은 이제 뭐 물론 그 경중을 따지는 거는 또 하나하나 사건을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딥페이크에 찬성하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SNS로 인한 범죄를 범죄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일단 딥페이크에 네. 관련된 것도 있었고, 네. 저는 또 말씀드릴 게 불법 약물 거래가 굉장히 지금 횡행하다고. 그렇죠. 최근 예, 마약이 굉장히 그럼요. 우리나라가 원래 내걸고 있던 그 뭐랍니까 이거? 마약 청정국. 네,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주사기나 이런 게 돌아다닌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도 그냥 텔레그램 깔아서 뭐 연락하면 금방금방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그러고, 뭐 마약뿐만 아니라 뭐 요새 유행하는 헬스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보면은 공룡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약물을 꽂아서 몸을 막 10대 때부터 이렇게 만들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현 시대는 SNS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예,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SNS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지 않나라는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불법적인 약물에 대해 이제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SNS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혹시 다른 범죄 같은 거 알고 계시는 거? 저는 뭐 찾아본 것 중에 범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 다 찾아봤지만 일단 그 민증을 다른 사람 민증을 사가지고 트위터나 이런 데서 미성년자들한테 많이 팔더라고요. 인증을 판다. 본인의 민증을 파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서 민증을 매입해서 아,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뭘 담배 사고 이런 데서는? 그쪽 담배나 아니면 뭐 유흥업소나 어. 뭐 기타 어쨌든 그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민증을 이제 팔거나, 아니면 뭐 성인들도 사실 민증을 살 수 있겠죠. 불법체를 잘하던가 아니면 뭐 본인이 좀 뭔가 범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타인 명의를 이제 도용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조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게 이제 SNS 카톡방 이런 거를 파가지고 옛날에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이거는 그 친구 카톡을 바로 차단했는데, 뭐 어떤 걸? 이제 토토 사이트 중에 네. 라이브 스코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스포츠 정보들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뭐 포인트 이런 걸 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친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주민번호 아니고 인증번호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전화번호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인증번호만 주면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뭘 하고 이러는 건데,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친구가 해달라니까 뭔지 모르고 했는데 갑자기 뭐 라이브 스코어 이렇게 떠 있더라고. 또 가입은 해줬는데 근데 알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이상한 사이트여가지고 도박 사이트. 네, 바로 차단하고 그 뒤로 이제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그 뒤로 이제 저는 따로 그쪽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친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좀
삭제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는 게 이 정보 파급 속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는. 접근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 접근성이 내려간다. 네. 진입 장벽이 내려간다. 네. 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쉽게 구매를 한다던가 실제로 구 트위터 현재 X죠. X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여고생들이 자기의 뭐 속옷을 판매한다던가 맞습니다. 아니면 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뭐 실제로 딥페이크 이런 사진들을 판매를 한다던가 근데 그 X가 뭐 따로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선정적인 컨텐츠 뭐 제한 이거를 설정 들어가서 풀기만 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입장벽들이 낮아지고 있고 어쨌든 SNS를 통해서 너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런 면에 있어서 SNS 규제가 참 필요한 게 맞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과연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맞는가? 정부가 아예 막아버리고 그런 범죄들 관리 감독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일반인들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게 그리고 계속 수시적으로 일종의 감시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페노티콘이라고 하나요? 페노티콘. 그 가운데 이제 감시자들의 탑이 이렇게 있고 이 주위에 범죄자들이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사실 참 우리나라가 과연 이게 국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인 사생활이나 어떤 개인 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중국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죠. 개인의 생활이 다 이게 찍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범죄에 관해서 뭔가 너무 이게 그 원상이 SNS에서 너무 정갈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과연 사실 그 국가에서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제가 이번에 참 이거를 많이 느낀 게 학생 공무원이라고 하죠. 네. 자기들은 사실 그냥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좀 더 뭔가 정책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뭐 이런 청소년의 SNS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토론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테니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